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김명숙입니다. 오늘처럼 갑자기 날씨가 좀 쌀쌀해지거나 바쁠 때 서둘러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동문이 갑자기 안 열려서 당황한 적 있으시죠? 그럴 때 한 발짝 물러서면 또 바로 열리곤 합니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거죠. 뭐 자동문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친해지려 한다거나 아니면 좀 적당한 거리를 둬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불편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그랬습니다. 어제 첫 방송 때 애청자분들과 좀 너무 빨리 친해지고 싶은 그런 급한 마음에 욕심을 내니까 안 그래도 제가 목소리 톤이 좀 높은데 더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호흡도 빨라지고 말도 빨라지고 아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뭐 방송뿐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욕심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 오히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일이 잘 진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을 조금 비우고 여러분 곁에 천천히 다가가려고 합니다. 자, 11월 8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네, 한 걸음 더 천천히 걷는다 해도 그리 늦는 것은 아니야. 공감 가는 노래죠. 윤상의 한 걸음 더.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걷는 거 참 중요하죠. 천천히 걷더라도 걸을 수만 있다면 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릎이 아프신 분들께 유용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까 합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치료를 하자니 너무 비싸서 망설이는 어르신들 참 많으실 텐데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또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하니까 연락하셔서 빠르게 혜택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등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12월까지 신청을 받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청은 1661-6595, 1661-6595번입니다. 통하는 노래. 당신의 전성기 오늘 어제부터 새롭게 마련한 코너입니다. 통하는 노래. 통하는 노래를 통해서 세대 차이, 또 세대 갈등 이런 것도 좀 좁혀 보이고 또 극복해 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창 왕성한 시절, 젊음이 왕성한 시절, 뭐 전성기 시절에 들었던 유행가와 또 요즘의 최신 가요 함께 꺼내서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주제를 시작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통하는 노래는 가수 이문세가 1988년 9월에 발표한 5집 앨범에서 골랐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된 작곡가 이영훈 씨와 콤비를 이뤄서 발매한 명반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무려 258만 장이나 판매가 됐는데요. 붉은 노을. 와, 저는 이 노래만 들으면 막 몸이 막 이렇게 막 움직여져요. 너무 좋죠. 난 너를 사랑해. 뭐 이런 거. 또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너무 아름다운 노래. 광화문 연가. 자, 주옥 같은 노래들이죠. 뭐 이런 노래가 다 담겨진 앨범인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끝의 시작이란 노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들을 곡은 2015년에 발표한 노래인데 2AM의 스롱이 부르고 걸그룹 AOA 지민이 랩을 했어요. 시작이 좋아 라는 노래인데 두 곡 계속해서 들어볼 텐데요. 두 곡 다 제목에 시작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하는 아픔을 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오늘 통하는 노래 가수 이문세의 끝의 시작, 그리고 이어서 스론과 지민이 부른 시작이 좋아 들어봤는데요.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시작은 좋은데 이별은 좀 싫어요, 그래도. 1988년과 2015년의 이별,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가사를 보면 이문세의 끝의 시작은 이별을 후회할 거라고 노래를 하고 있고, 스론과 지민의 시작이 좋아는 생각보다 춥지 않다고, 느낌이 좋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별을 노래하고 있는데 온도차가 조금 느껴지네요. 여러분의 체감 온도는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이번 주 문자 주제는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별 후에 새로운 만남을 시작한 기억이나 또 추억의 사연도 좋고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언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는 애청자분들을 위한 선물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마이너스 2도 두피토닉, 라마다 호텔 숙박권, 그리고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2매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근로자가 챙겨도 사업주가 챙기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챙겨도 근로자가 챙기지 않는다면, 작업 전에 챙겼어도 작업 중에 챙기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안전은 없습니다. 산업 현장 안전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할 때 안전이 완전해집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희망 캠페인 당신의 인생 제2막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양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전성기를 기억해 주시는데요. 그때보다 주름은 좀 늘었을지 모르지만 노래를 부르는 제 마음은 그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도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지금부터 부를 저의 노래는 진정한 가수 양수경 그대로입니다. 다시 찾을 여러분의 전성기를 가수 양수경도 응원합니다. 풀꽃 나태해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합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살아야지, 오늘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다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도 살다 보면 또 그렇지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억울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들이요. 방송을 듣고 계신 지금도 머릿속에 온통 걱정거리가 많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매주 화요일에는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여러분의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해주세요. 요즘 가을에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부동산 계약
했는데 불안해하고 계신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는 건물주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걱정 말아요 그대. 이 코너에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그런 걱정과 고민거리를 듣고 해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법을 알면 어느 정도 해결책은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억울함이나 고민을 한번 찾는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 팀장이시고 또 법률사무소 상생에 계시는 백주선 변호사님 오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 갑자기 조금 쌀쌀해졌는데 나오느라고 애쓰셨어요? 아닙니다. 뭐. 저희 오늘 걱정 말아요 그대 이 코너를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 변호사님 함께 하신 느낌이 어떠세요? 첫 선을 보이시는. 제가 이제 라디오나 TV 인터뷰도 종종 하고 네. 그리고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고정으로 출연한 적도 있는데 코너가 신설되면서 함께하는 건 처음이라서 네. 기쁘기도 하고 좀 소풍 가는 것처럼 설레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청취자들에게 법률 관계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법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최대한 쉽게 다가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면 다 잘 될 것 같다라는 희망보다는 오히려 요즘에는 법대로 살면 손해보는 느낌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주변에. 네. 변호사님 주변에서는 어떻든가요? 제 아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느냐가 중요하게 네. 되고 특히 뭐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 법을 지켰을 때 사고 난 경우와 지키지 않았을 때 사고 난 경우는 그 결과가 매우 다르고 뭐 최근에는 법과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네.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네. 절망에 빠진 걸 봤을 때는 네.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좋은 법은 잘 지키고 네. 나쁜 법은 고쳐서 잘 지키자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일단 법은 지켜야겠죠.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들어왔습니다. 만나볼게요. 저는 5층 상가 건물 중에 3층을 빌려서 건강 관련 용품 판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를 시작해서 매장 홍보 차원에서 매장 안쪽 유리에 현수막을 설치해서 밖에서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보더니 보기 싫다며 철거를 강요했고 건물 관리소장이 찾아와서 철거하지 않으면 다 떼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건물 외벽도 아니고 매장 실내에 비치한 현수막을 철거하라 마라 할 권리가 있는지요? 저는 월세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연이세요. 변호사님 이럴 때 네. 뭐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렇게 철거하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임대인 즉 건물주한테는 그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아, 네. 네. 임대차 관계에서는 그 건물을 뭐 훼손한다거나 원래 뭐 주택으로 빌렸는데 공장으로 쓴다거나 그런 그 계약의 정면으로 위반한 사용 방법이 아닌 한은 임차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 안쪽에 뭐 현수막을 붙인다거나 광고글을 붙이는 것을 뭐 미관상의 이유로 임대인 그 건물주가 떼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반대의 경우 건물 외벽에 설치한 경우는 어떤가요?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임대인은 떼라 마라 할 수는 없고요. 아, 그래요? 다만 5개 이제 광고물은 그 이제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어떤 경우에는 구청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전혀 할 필요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것은 다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제 구청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지 임대인 즉 건물주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건물 안쪽이든 또 바깥쪽이든 예. 그렇게 할 권리는 없다. 네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네. 계속해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건물주가 강요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오히려 그럴 경우는 건물주가 그 형사상의 뭐 강요죄가 된다거나 그래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고 오히려 그리고 건물주가요? 네네. 그리고 민사상으로는 건물주 행위가 불법 행위가 돼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것은 임차인이 자기의 권리를 잘 행사함으로써 방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뭐 최근에 가수 이승환 씨 얘기도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뭐 영업에 관계된 내용이 아니라 정치적인 내용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 뭐 법적인 문제는 없어서 다시 걸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자신의 건물인 경우에는 뭐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예. 그 5개 광고물을 이제 규제를 여러 공익적인 이제 건물에 함부로 이제 큰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는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규제는 하긴 하지만 5개 광고물 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국민의 정치 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유롭게 그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현수막도 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 두 번째 사연이 왔는데요. 직장 퇴직 후 노후에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작은 음식점을 내기로 했습니다. 마음에 두었던 건물에 자리가 생겨서 얼른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을 안 거치고 직거래를 했고요. 그 주인은 상가 운영 1년이 넘었다고 했고 권리금 9천에 양도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권리금 6천만 원의 양도받았고요. 권리금 계약서만 따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권리금 둘러싼 소송도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나중에 권리금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이분은 또 이제 권리금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인데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권리금 때문에 분쟁에 휘말린 경우 뭐 저희가 그 연예인 중에 가수 리쌍이나 싸이도 이런 걸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 권리금이 뭐길래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일단 권리금은 아주 간단히 해서 장소적 이익에 대한 대가인데 네. 건물주는 따로 있더라도 이 건물을 잘 사용해서 그 지역이나 그 점포의 경제적 가치를 높인 사람은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거기에 장사가 잘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점포를 양도받아서 쓰고 싶어 하는데 네. 그때 좀 프리미엄 그렇죠. 프리미엄. 좀 얹어서 네. 사고 팔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프리미엄을 주고 즉 권리금을 주고 건물을 이제 들어와서 장사하는 분들이 그걸 회수하고 싶은데 이게 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특히나 임대인이 장사 잘 되는 걸 보고 그럼 내가 직접 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기존 임차인을 쫓아내고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안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떻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호받을 방법이 없나요? 그전에는 대법원 판례로 권리금이라는 개념과 그 보장을 인정했었는데 최근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네.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법에 따라서 일정한 방법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인한테도?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새 임차인을 구해서 새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이 이만큼의 보증금을 권리금을 나한테 달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네. 임대인은 방해하면 안 된다. 방해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법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대목에서 임대인이 그냥 나가라고 하고 자기가 그거를 사용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네네.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도 물론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예컨대 이제 건물이 낡아서 뭐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거나 네.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권리금 보장을 못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고 임대인이 그걸 방해했으면 그 권리금만큼을 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의무가 또 생깁니다. 네. 권리금 보호 조항이란 게 네네네. 네, 아주 유익한 그런 조항이 신설된 것 같고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은 직거래로 계약을 해서 더 불안하신 것 같아요. 요즘에 네. 뭐 인터넷 거래도 많이 하고 네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직거래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그리고 이걸 또 전문적으로 연결해주는 사이트라든지 앱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텐데 근데 제 이제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이제 공인중개사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이 당사자가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가 그 중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손해배상 의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은 조금 더 그 소비자에게 안전한 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말하자면 증인을 한 명 세우는 그런 면도 있고요. 네네. 그런데 또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뭐 내가 건물 가진 게 무슨 죄야? 이러면서 억울해하는 경우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어렵게 모은 돈으로 이제 건물을 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도 하고 싶은데 임차인이 나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답답할 것 같아요. 이제 그 집 주인,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처지에서는 임대료를 잘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이제 건물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은 그 지역의 장사가 잘 되게 한 것은 건물주가 아니라 임차인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를 조금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것이고 예전에는 거의 인정이 안 되다가 요즘 조금씩 인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이 이제 건물이 낡아서 헐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라거나 아니면은 다 헐진 않더라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도 다시 갱신하지 않아도 되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보장을 덜 해줘도 법에 저촉되지는 않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 규정으로 인해서 크게 뭐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들처럼 또 이제 퇴직 후에 약간 뭐 음식점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퇴직 후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럴 때 상가 건물을 계약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꼭 이럴 때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뭐 아주 간단하게는 그 용도가 무엇이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건물의 용도이냐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되고 권리금을 내가 장사를 뭐 1년, 2년 해서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보장되느냐 권리금은 내가 적정하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 혹시 임대인이 이 건물을 1, 2년에 철거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 지역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나가야 될 그런 위험은 없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든지 꼼꼼히 챙겨서 뭐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받으면 조금 더 예방이 됩니다. 네, 전문가 상담 받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안전관리 철저히 해놓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서 국회에 도착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YTN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사연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1200번님. 제가 50세에 처음으로 어렵게 집장만을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약금을 내고 이삿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전세금을 빼줄 수 없다고 2년 더 살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전세금을 받아야 새로운 집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어떡하죠? 이럴 때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새 집은 뭐 다른 방법 융통을 해서라도 그 나머지 잔금을 내야 집에 대한 부동산 등기를 넘겨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계약을 해지하면 그러면 또 계약금을 다 떼이는 셈이라서 그 부분은 별도의 융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임차권 등기. 네네. 그냥 몸만 나오게 되면 그 보증금을 다 이제 담보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증금 자체를 손쉽게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생기는데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는데 등기를 딱 해놓고 나오면 그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제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줬을 때는 그 집에 대해서 경매도 실행할 수도 있게 돼서 그 방식으로 보증금을 즉 전세금을 보증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기적으로 이제 엇갈리기 때문에 기존 새로 이제 집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 집에 대한
이 잔금은 다른 방법으로 변통을 해서 납부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마음고생과 또 현실적으로 하필, 재정적인 그 어려움이 따르시겠네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전세 등기권? 네, 임차권 등기를 하는 등기와 겁니다. 전세 설정권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건 좀 다른 건데 네. 전세권은 별도로 이제 사는 동안에 그 물권적인 등기를 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임차인으로 살다가 나가면서 보증금 돌려받지 못했으니까 네. 내가 아직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방법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다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유, 좀 걱정이 되시겠어요. 자, 또 하나, 그러면 요즘, 0121님이 보내셨는데요. 글쎄요. 요즘 나라 돌아가는 것 보면 정말 국민으로서 화가 납니다. 국민 개인으로 대통령을 고소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법률상 다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제 형사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되기 때문에 고소하더라도 기소는 안 될 뿐이고 네. 고소도 할 수 있고 수사도 수사의 대상도 된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있다면 즉 나의 어떤 상당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국정을 농단한 것만 가지고 우리 법원이 국민 개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법대로 잘 살면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너무 평범하지만 예. 이런 또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 시간에. 자,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좀 덜어드렸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변호사님?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르게 네. 금방 지난 것 같고, 네. 덕분에 즐거운 또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애청자분들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 팀장인 백주선 변호사와 함께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격주로 이제 나와 주실 텐데요.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하실 겁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당신의 전성기 홈페이지 게시판에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똑똑. 주유소 할인 똑똑.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네. 여러분께서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아이고, 제가 정신없을 정도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1809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오늘도 잘 듣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마법을 부리셨는지 오늘은 너무 듣기 편하고 좋네요. 마치 한동안 계속 들었던 것처럼 친근하고 포근해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저도 많이 좀 당황하고 속상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과 격려 보내주셔서요. 자, 이번에는 선물 보내드릴 분 9367님. 당신의 전성기 오늘 김명숙 DJ님 영업사원이라 운전을 아침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연 선물 당첨에 꽃바구니가 있어 큰 꿈을 안고 보냅니다. 11월 8일 19주년 결혼기념일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맞벌이 하느라 힘든 당신께 작은 꿈을 보내고 싶습니다. 신혼 때는 사무실로 보내곤 했는데 15년 동안 제대로 된 선물 하나 못 해줬네요. 받고 나서 직원들에게 어깨 으쓱할 모습 상상하니 오늘 하루가 행복해지네요. 큰딸 소연이도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하루 보내겠습니다. 계속해서 잘 들을게요. 힘내자 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결혼 기념일도 축하드리고요. 우리 따님 소연 양 수능시험 잘 볼 것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또 8745님 어제 꽃바구니 잘 받았습니다. 마침 어제가 남편 생일이어서 의미 있는 선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너무 잘 됐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릴게요. 또 0416님
당첨되셨는데요. 시작이란 단어가 귀에 확 들어오네요. 현 시국에 와닿네요. 대통령께서 시작할 때 사람들 다 버렸다 하니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 국민들께서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파이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우리 서로 좋은 세상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아야겠죠.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방송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도 자주 들러주셔서 여러분 관심과 참여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네요. 훌쩍훌쩍 지나가는데 오늘 하루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 다시 한번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는데요. 글쎄요. 마지막 노래도 들려드려야겠죠.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이 부릅니다. 함께 들으시고요. 저희 이 프로그램은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 공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펼쳐질 나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젊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